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엊그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참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데, 예. 네. 뭐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자꾸 고민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나경원 따위를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아서 예. 나경원 대표가 연설한다? 이걸 꼼꼼히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엄청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예. 특히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야기가 되게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해서 이 이야기야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여서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하나만 차용을 하자면 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책을 생략하고 불렀죠. 예. 어찌됐건 일국의 수장이고 직책이 있는데 그냥 생략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는 나경원을 어떤 직책도 붙이지 않고 그냥 나경원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이라고 하세요, 경원이. 경원이라고 할까요?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어서. 네. 그래요.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욕을 하고 싶지만 예. 나경원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논란의 연설을 한 뒤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네. 자유당에서는 뭐가 문제냐? 원고 읽어봐라. 난독증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어본 겁니다. 네. 평소 같으면 읽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난독증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뭔 소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원고를 풀 텍스트로 다 읽어봤습니다. 종북 어쩌고 좌파 어쩌고 한 헛소리들은 늘 하는 헛소리니까 넘어가는데 제가 이 대목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설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요 대목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문제 삼든지 어떡하죠? 제가 그거 원고에 썼는데 먼저 이야기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대로 준비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상견유명이 어느 정도신지. 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위헌이랍니다. 자유당 뭐합니까? 원내대표가 위헌인데 한가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야죠. 위헌 정부를 해산시키건 탄핵을 하건 뭘 해야죠.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고요. 그 위헌정당도 없앴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통합진보당도 결국은 그 다음에 그 횡포로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위헌정당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써왔는데 그걸 한 줄로 먼저 미리 얘기를 해버리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너무나 선견지명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도 나경원 이야기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나경원의 주장은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업을 설립할 자유가 없습니까? 기업을 경영할 자유가 없습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이딴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논쟁을 할 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위헌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 하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자유라는 단어에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하도 자유 거리니까 저도 귀찮아서 그냥 좀 냅두는 편인데 예. 나경원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정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라는 말은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경원 씨 잘 들으십시오. 자유란 매우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의미를 가져서
한마디로 이거다 하고 요약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합의된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건 자유는 만인이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왜 자유라는 개념이 새로 대두됐을까요? 보통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자유는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국가나 사회가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나경원 덕분에 10몇 년 전에 읽었던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근현대 시대의 자유를 규정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예, 이 자유론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쪽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대신 개인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주장을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개념의 초석이 되는데 저는 이 개념을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읽은 겁니다. 그런데 밀은 거의 무한대의 개인 자유를 허용해 줘야지만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딱 한 곳에서만큼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냐? 내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입니다. 자유의 예찬론자인 밀조차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경원 씨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나경원 씨가 고급 피부과에서 피부 진료 받으셨죠. 그게 뭐 1억 원이었건 1,000만 원이었건 몇백만 원이었건요. 피부과에서 고급 시술을 받는 건 나경원 씨 자유입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대로 만약에 나경원 씨가 딸을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성적 조작을 했으면 그건 네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럼요. 왜냐? 당신 딸 부정 입학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입학을 못하게 됐을 거고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테니까요.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나경원 씨 초선 때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 갔었죠. 예. 알고 갔다는 거 다 들통났는데 끝까지 모르고 갔다고 뻥치다가 개망신 당한 일이 있었죠. 나경원 씨가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가는 건 네 자유입니다. 가도 돼요. 그런데 2011년 나경원 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자랑한다고 중증장애인 청소년 옷을 다 벗기고 자기가 손수 목욕을 시켰죠. 그 촬영으로 장애인분의 알몸이 공개가 됐습니다. 촬영 조명시설까지 쫙 깔린 상태에서 장애인분 알몸을 나경원 씨가 직접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명백히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국가가 어떤 건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2011년 나경원 씨 박근혜 당시 당대표하고 함께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었죠. 당신네 당대표인 황교안 씨는 2월 달에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 뭐 이랬다던데요. 박정희가 장발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그게 위헌 정부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나경원 씨가 무식한 거지 제 잘못이 아닌 거죠.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 봅니다.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사상의 자유라는 대목입니다. 이걸 얼마나 중시하냐면 책의 첫 장이 서론이고 두 번째 장이 사상과 토론의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나경원 씨 자유 좋아하셔서 자유 거리는데, 자유라는 개념의 기반을 닦은 미래 의견에 따라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보안법 없앱시다. 밀은 대한민국 4,999만 9,999명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단 한 명이 다른 의견을 가져도 그 한 명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 한 명의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고, 만약 그 한 명의 말이 뻘소리라면 우리는 뻘소리를 검증함으로써 진리를 강화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가 자유를 하도 좋아하니까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 없애자고요. 왜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겁니까? 왜 사람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년째 감옥에 가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히틀러만큼 나쁜 겁니다. 한 사람이 전 국민의 입을 막는 행위만큼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부로 자유를 이토록 칭송하는 나경원 씨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하는데 나서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경원 발언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자유는 특권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자유는 평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은 자유, 평등, 연대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되죠. 예.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는 내 삶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그 권리는 왕과 귀족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내 이웃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평등으로 이어지고,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하자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위대한 자유, 평등, 연대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를 요구하는 쪽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만 특권을 누리고 있냐고요.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는 만큼 나에게도 자유가 있으니 나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왕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귀족들이 왕에게 자유를 주장하며 권리를 달라고 해서 획득을 하죠. 그리고 왕과 귀족만 갖고 있었던 권리를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을 통해서 쟁취를 합니다. 실제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대혁명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죠. 예. 프랑스에서 제일 큰 국경일이 대혁명일이었던 7월 1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날만 되면 뭐 며칠 동안 춤추고 술판 벌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던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대혁명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을 깔보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프랑스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영국 애들은 자유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놀린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계층들이 자기가 자유를 획득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유를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프랑스 사람들 좀 꼴같지 않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벌어지는데 예. 그로부터 92년 뒤에 프랑스가 아프리카 콩고를 접수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맺은 최초의 식민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프랑스는 진짜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당시 얘네들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맺은 조약을 보면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에서 지정한 화폐만 사용해야 되고 외환 보유고의 80%를 프랑스에 강제 예치해야 하고, 완전히 노예로 프랑스 군대가 아무 때나 주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 국가에서 발견된 천연자원은 프랑스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렇게 조약에 돼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건, 너희들은 자유를 쟁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아프리카 민중들은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유 좋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 자들은
모든 민중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음, 얘들의 자유는 나의 자유고 특권층의 자유죠.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유입니다. 지금 기업의 자유가 보장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죠? 완벽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왜 기업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할까요? 얘들은 기업만 자유를 누려야지 왜 버러지 같은 민중들까지 자유를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권층만 자유를 누려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자유를 누려야 되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만 스카이를 나온 사람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개나 소나 다 가지려고 하니 정부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농단 정부라는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경원 씨, 자유는요,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라는 건 저한테도 있고요. 제 자식들한테도 있고 민중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뭐가 위헌입니까? 니들이 특권층을 옹호하면서 민중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바로 위헌인 겁니다. 처음 김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경원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자유를 억압한다며 정부를 위헌 정부라고 몰아붙이는 멍멍이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벨기에 정치 철학자 필리페 판파레이스는 그래서 모든 민중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Real Freedom for All을 외칩니다. 아직도 우리 민중들에게는 실질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의 자유는 나경원이 말하는 특권층의 자유가 아니고 모든 민중의 자유입니다. 모든 민중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발현되는 실질적인 자유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예.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윌슨의 민족 네. 자결주의 우리가 네.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죠. 모든 민족의 그 자결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네. 그 나라로부터 지배받은 그 민중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겨라, 그렇습니다. 개겨라 네. 이거죠. 네. 한마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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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센 놈들이 말하는 자유는 딱 자기들의 자유, 자기들의 옹호할 자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유입니다. 나경원이 말하는 자유도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옹호될 자유가 있고 옹호돼서는 안 될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까 이게? 네, 정말 개소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